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 알루미늄과 반도체, 조선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무역 조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윌보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로스 상무장관은 또 현행 무역협정 재협상과 새로운 무역협상 개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과정을 감독하고 중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초 출범합니다. 관리위원회는 우선 대우조선의 자구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기금 고발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9년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국민연금의 기금 투자 수익률이 3차 재정 추계에 반영된 수익률보다 모두 2%포인트 넘게 낮았는데 국정감사 자료와 감사원 감사 보고서를 보면 수익률이 2%포인트 하락하면 기금 고갈이 2060년에서 2051년으로 앞당겨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월 출생아 수가 36,600명으로 2월 기준으로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은 올 2월에 태어난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2.3% 떨어진 36,600명으로 나타나 2월 기준으로 보면 최전치를 나타냈다고 밝혔는데요. 또 혼인 건수는 2월 21,500건으로 1년 전보다 1,000건, 퍼센테이지로는 4.4% 감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장은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게 22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2011년 5월 이후에 약 6년 만에 지금 2200선을 돌파하고 올라간 건데요. 4월은 사실 당초 위기설이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여러 가지 리스크로 대내외적으로 가기가 힘든 장이 될 것이다 라는 당초 예상이 있었는데 이런 리스크가 해소 국면에 접어들면서 외국계 매수가 다시 집중이 되고 있고요. 요 며칠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기조도 나쁘지 않은 만큼 상승 흐름은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밋빛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각 증권사 센터장들 같은 경우에는 증권 전망치를 2350포인트까지 상향하는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전망시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200선 돌파로 축배를 들기는 아직 확인해 볼 것들이 많다라는 지적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히 이 외국인의 자금이 단기성 한번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 만큼 투자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할 시기일 겁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에서 투자 계획들 잘 수립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준비를 탄탄히 해봤습니다. 일부 함께 해주시고요. 먼저 코스피 시황 변동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206.51포인트에서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200포인트 안착하는 모습들을 오늘 종일 보여주고 있고요. 6년 만에 오늘 2200포인트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증권주 오늘 이따 특징주로도 살짝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증권주 오늘 잘 가는 모습 당연히 보여주겠죠.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 2200포인트 저점 형성하고 2208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은 2200포인트 위에서만 움직이는 좋은 흐름 가져가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2200포인트 위에서 얼마나 더 올라가는지 향후는 그것이 관건이라고 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주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도 사는데 외국인도 삽니다. 기관이 1793억 원 어제는 팔더니 오늘은 사네요. 외국인이 1025억 원 삽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어제보다는 훨씬 적은 양이긴 하지만 오늘도 매수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고점 매도하는 모습 2675억 원이나 팔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골고루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 쪽으로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0.09% 소폭 하락하고요. SK하이닉스 전일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숨고르기를 하루 하고 다시금 상승 랠리를 펼쳐가기 위한 좀 전초전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54,000원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도 53,900원대에서 움직입니다. 현대차도 상승하고요. 한국전력도 소폭이나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 신한지주는 소폭 하락하는데 삼성물산, 포스코가 올라갑니다. 특히나 삼성물산도 13만원대 위에 이제 안착하는 모습 보이고요. 포스코도 27만원 지지받은 뒤에 27만원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현대모비스는 보합권에서 움직이네요. 11위부터 15위도 살펴봅니다. 삼성생명 소폭 상승하고요. 금융주들이 한 며칠 잘 가더니 오늘 잠시 숨고르기 하는 모습 보입니다. 신한지주에 이어서 KB금융도 0.38% 정도 하락하고요. LG화학이 28만원 회복했고 SK텔레콤 2.4% 하락합니다. SK 같은 경우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등의 호실적을 바탕으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줍니다. 코스닥으로 가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35포인트까지 이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0.42%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이어서 코스닥도 오늘도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중 흐름 봐야 되겠죠. 오늘 저점은 634포인트, 고점은 635포인트, 위아래로 1포인트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상승 흐름을 해서 움직임이 많이 없이 상승폭을 키우지는 못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쭉 움직이고 있다라고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 외국인이 사네요. 개인이 187억 원, 외국인이 195억 원 삽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사네요. 기관은 269억 원 팔고 있는데 기관은 금융투자 투신이 팔고 연기금이 54억 원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올라가는데 9만원은 회복 못합니다. 카카오가 코스피 200 지수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잘 가고요. CJENM은 소폭 하락합니다. 84,000원대에서 움직이고 메디톡스 다시 50만원이 살짝 무너진 모습입니다. 로엔 같은 경우에는 9만원대는 지켜주는 모습이네요. 다음 6위부터 10위 보도록 하죠. 코미팜이 오늘 상승폭이 꽤 크네요. 3.68%, SK머티리얼즈, 컴투스, 바이로메드 모두 하락하고요. SFA가 드디어 8만원이 넘어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위부터 15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GS홈쇼핑, 슈젤, 그리고 CJ 옵쇼핑이 떨어지는데 GS홈쇼핑의 낙폭이 큽니다. 4% 가까운 낙폭이 보이고요. 22만원 붕괴가 됐습니다. 슈젤도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요. 파라다이스는 14,000원대 초반까지 한 1,000원 정도가 지금 쭉 빠지다가 현재는 350원 상승합니다. 서울반도체 오늘 실적 발표를 통해서 19,000원대 회복을 하는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볼까요? 원달러 환율은 50전 정도 하락하네요. 1124원, 90전에 거래가 됐고요. 0.04% 하락합니다. 원화는 오늘도 소폭이지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한 6년 만에 지금 2200선 돌파하고 잘 달리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시장 상황 먼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코스피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200선을 넘어섰습니다. 말씀하셨듯이 6년 만에 최고치 경신인데요. 이 흐름들 속에서 시장은 굉장히 기대 심리를 자극하고 일각에서는 3000포인트도 갈 수 있다라는 기대 섞인 전망들, 그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인가를 조금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내일, 모레를 지나면은 긴 연휴, 징검다리 연휴이긴 하지만 긴 연휴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자칫하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수도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따라서 사기보다는 조금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따라서 매매를 나서기보다는 조금은 관망하면서 보수적인 자세를 견지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 휴가 장이 3일 정도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황금 휴가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리스크 관리는 시점이 좀 다가온 건 맞습니까? 네, 일단 최근 코스피가 올라온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코스피 레벨업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대규모 순매수가 유입된 시점을 되짚어 보시면은 아마도 프랑스 1차 대선, 그러니까 초반에는 조금 대선을 앞두고는 경계 심리가 높아졌지만 마크롱과 르펜이 결선에 진출하면서 시장이 기대했던
그리고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전개됨에 따라 불확실성 완화 로 인해서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가 유입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가 금융불안 완화로 이어졌습니다. 유로 환율은 폭등을 했고요. 유럽 금융주들은 10%씩 폭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유럽계 자금의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했고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로도 외국인 규모 순매수가 유입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월말 월초를 맞아서 경제 지표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연휴 기간 동안에 프랑스 2차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7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경계감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휴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다른 시장은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인다 하더라도 한국 증시는 선제적으로 차익 매물이 출현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는 추경매수보다는 조금은 경계감을 높여야 될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시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긴 하고요. 또 다음 주 휴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시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코스피 2200선 이상의 추경에서는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 시장 패턴을 보시면은 종목들 하나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은 고점을 돌파한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고는 하지만 고점에 근접하거나 저점을 높여가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나를 보신다면 전략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올 것 같은데요.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클리컬 종목들을 좀 비중을 줄이시고 내수주, 저베타 종목들을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클리컬 종목은 최근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가 유입되는 과정에서도 좀 소외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고점을 낮춰가고 있는 패턴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IT는 전고점, 역사적 고점에 바짝 다가서 있는 상황이고 내수주들은 저점을 완만하게 높여가면서 우상향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봤을 때 IT, 내수주로의 슬림화 전략, 그리고 시크리컬 비중 축소 전략이 아마도 연휴를 앞둔 데 따른 적절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 김영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지수가 지금 2200선 돌파하면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해 드렸고요. 이 얘기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오늘 6년 만에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고 2200선인데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잘 가고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시장 흐름들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실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만 좋다 하면 좀 부담이 가겠죠. 그런데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감을 좀 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2200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사상 최고치, 최고치에 대비하면 30포인트 정도 남은 그런 지수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 시장하고 말씀하신 대로 미국 나스닥이나 독일 지수, 이런 지수들도 지금 신고가를 만들고 있고요. 또 동남아 쪽 작년에 강세를 보이다가 올 초에는 좀 우리가 많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었는데 우리보다 좀 뒤떨어졌었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흐름으로 동참하고 있고요. 우리와 인도 같은 경우가 이제 최고가를 돌파하기 근접하고 있는, 돌파하기 직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경제 흐름상으로 미국에 이은 유로존 경기가 호전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그것이 이머징 마켓으로 확장되는 그런 펀더멘탈 흐름이 4월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악재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나가면서 이제부터 증시에 반영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악재성 이벤트가 해소되면서 위험자산 선호로 급반전했다는 모습들이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다 또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지난주하고 비교해봤을 때 변화의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악재성 재료가 작용하던 그 상황에서도 이 글로벌 유동성이 이머징 마켓 쪽으로 들어왔었는데 그것이 코스피 시장 쪽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지는 않고 있다가 지난주에 이제 악재가 좀 해소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고 금주 들어서는 좀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금액상으로 따져보니까 좀 많습니다. 20일 이후부터 이제 매수세가 외국인 쪽에서 들어왔는데요. 거래소 쪽이 1조 3천억이나 들어왔고요. 코스닥은 91억. 우리가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선물 쪽에서 12,700계약이나 매수가 들어왔는데 제가 왜 이쪽을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생상품 시장 쪽이 지난주에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불안감을 만들었다 이 말씀 드렸었는데 이게 완전히 반전이 돼버린 것이죠. 중기 매수 포지션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들어왔던 것이 해소가 되고 매수세까지 유입됐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단기 투자자들, 단기 외국인 투자자들도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중기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상승폭을 좀 봤을 때 오늘도 좀 약간 고점에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살짝 밀리고 있죠. 단기적으로 과열권까지 진입했다. 이 점은 좀 우리가 주의할 그럴 점이다. 이 점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볼 때는 나쁘지 않은데 단기적으로 볼 때 너무 급등한 측면이 있어서 과열이니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사실 뭐 글로벌의 유동성이 들어왔고 외국계 자본이 많이 들어온 것도 있는데 실적이 워낙에 좋게 나오지 않고 있는 게 뭐 이유인 것 같아요. 22개 기업 중에 17개가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죠. 1분기 실적 시즌이 사실 우리는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계속 대형주들, 굵직한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고 있고 중소형주는 아직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지만 대강 추정 실적이 또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선반영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부터 항상 시작하죠. 근데 이제 지난주 후반에 금융주 쪽이 금융지주사 쪽이 좋게 또 실적이 나왔고 그것이 이번 주 초까지 나왔었죠. 그리고 어제 하이닉스, 오늘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계속 이 IT 쪽하고 이 기계업종 쪽까지도 오늘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경우는 대형주하고 중소형주 차별화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하고 또 이것도 달라진 것이죠. 순환매도 돌고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기도 하고 너무 심한 차별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분위기를 좀 이어지게 하고 있다. 좋게 이어지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4월 20일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했던 것이 지난주 4월 20일부터인데요. 그때부터 지수하고 업종 상승률을 구해보니까 이런 말씀드린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흐름이 수치적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코스피 상승률이 그 4월 20일 이후에 2.73%가 상승을 했는데 물론 업종별 흐름은 대형주가 좀 더 강한 모습입니다. IT 업종이 또 마찬가지로 예전처럼 이런 실적 시즌에 강세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4.1%나 상승을 했고 운수장비, 운수창고가 4%대 근접하고 또 지난주까지 관심의 한 축이었었죠. 내수업종 이쪽이 보통 IT나 대형주가 올라가면은 바로 무너지는 모습으로 이어지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증권이 5% 넘고 금융지주사 중심으로 해서 금융업종이 2.62% 올랐고 음식료 유통 이쪽도 탄력은 좀 떨어지지만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 점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실적에 따른 이런 이유 있는 상승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주 후반에 금융주 실적 호전이 바로 지수 상승의 시작이었는데 그 상승을 이어받은 IT 업종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IT 기업이 동반 강세라는 점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이 신고가를 만들고 다른 S&P 500이나 다우보다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었던 거 단기적으로요. 그 점은 이러한 IT 업종이 좀 중심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글로벌 IT 기업들 움직임이 4차 산업하고 항상 연관되어 가지고 해석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향후에도
좀 더 지속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IT뿐만이 아니라 내수 소비업종까지 이 경기 흐름이 확산이 되는 것이 이제 기업 실적에 연결되는 모습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지표는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결국 이런 지표 호전이 종목별로, 업종별로 움직임이 확산되고 순환매 양상으로 이어지기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인정해 줄 수 있는 점 많은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면은 단기적으로 급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과열권에 진입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파생상품 시장 쪽에서는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 점이 뭐냐면은 오늘 오전에 콜옵션의 프리미엄 지수가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변동성 지수가 보통 하락할 때 나타나는 그런 급등의 요인이 오늘 오전에는 지수가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죠. 결국 이러한 점이 프리미엄 지수가 급등한다는 점이 투자 심리가 한쪽으로 몰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열권에 진입했다는 점은 이쪽 파생상품 시장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프리미엄, 콜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그걸 매도를 하고 있죠. 결국 지수 흐름은 상승 쪽으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요. 외국인 투자자가요. 급등하면서 과열권에서는 그 프리미엄에 대해서 매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 결국 단기 과열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경계하고 있다. 상승을 만들고 있는 외국인도 경계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4월 장이 마감이 되고 5월을 저희가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5월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면 좋을지 참 이 부분도 관건일 것 같은데 5월 투자 전략 한 말씀 들어볼까요? 예, 4월은 악재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시장을 억눌렀고 시장이 달라졌다라고 그런 것은 이번 주 흐름 정도죠, 사실. 그동안 한 달 내내 조정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그동안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약화됐다는 점, 이 점도 좀 아킬레스 건이었죠. 이제 5월은 악재를 일단 벗어난 것이죠. 그렇고 이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이 프랑스 대선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펀더멘털적으로 실물 경제의 인플레이션의 재개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런 기대감이 작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산시장의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 우리가 물론 지수부담은 있지만 좀 자산시장의 강세가 5월에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결국 글로벌 경기 부양 정책이 동반돼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미국하고 중국의 감세한 가시화됐죠. 그리고 프랑스 쪽은 7일에 이제 정치 일정 마무리되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프랑스도 경기 부양책 쪽으로 들어설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9일 대선만 끝나면 경제 활성화 정책 가시화되겠죠. 이러한 정책적 흐름이 글로벌 경기를 동반해서 끌고 갈 수 있다는 점, 부양 정책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 이제부터는 정책을 기다렸던 것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5월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5월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월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까지 들어보면서 인사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1부하고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종목 상담이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2부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에 종목 상담 해드릴 텐데요. 라이브 매매타임은 빠른 시간 동안에 많은 종목들을 쉽고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 패널과 함께할 텐데요.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대리,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